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야기 들으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호. 이 병원을 설립한 이사장. 30년 전 지역에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는 병원 자동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눈빛이 느려졌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혼자 오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팔을 붙잡고 들어오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휠체어를 민 보호자, 서류를 들고 뛰어다니는 직원들, 전화기에 대고 무언가를 설명하는 환자 가족들. 그 속에서 정우는 혼자였습니다. 이 병원을 처음 세웠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1994년 겨울이었습니다. 이 동네에는 제대로 된 병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밤에 아파도 1시간을 달려 큰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정우는 그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간다는 걸. 30년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10년 전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한 명의 환자로 이곳을 찾습니다. 정호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습니다. 1층 원무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원무가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맨 뒤에 섰습니다. 앞사람이 창구 직원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컸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같은 걸 물어보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상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서요. 정호는 주머니에서 진료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손에 쥐고 있으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간단했습니다. 접수하고 진료 보고 약 받고 집에 가는 것.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줄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정호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왜 긴장하는지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이 병원을 세운 사람이 이런 일로 떨고 있다니. 하지만 지금의 정호는 이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료카드를 꼭 쥐고 앞사람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곧 그의 차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병원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호의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진료카드 주세요. 정호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카드를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어느 과 진료받으실 건가요? 정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명 알고 있는 말인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기 뼈 보는 곳이요. 정형외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정우는 들었습니다. 신경외과요? 재활의학과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핸드폰을 보며 기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경과입니다. 겨우 말했습니다. 직원은 다시 키보드를 쳤습니다. 오늘 초진이세요?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왔어요. 그럼 재진이시네요. 예약하셨어요? 정우는 멈칫했습니다. 예약. 그 말을 들으니 뭔가 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약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난주에 진료 보시고 다음 예약 안 잡으셨어요? 잡았던 것 같은데, 시스템에는 예약이 없으세요. 당일 접수하셔야 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일 접수. 알겠습니다. 그럼 당일 접수하겠습니다. 직원이 다시 키보드를 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기 번호 78번이에요. 2층 신경과 가셔서 기다리세요. 2층이요? 네, 저기 엘리베이터 타시면 돼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떼다가 멈췄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흐려졌습니다. 몇 층이라고 했던가, 무슨 과라고 했던가. 그는 다시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층이라고 하셨나요? 직원이 정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층이요. 아, 2층 알겠습니다. 정우는 다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우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잠깐, 신경과가 2층이 맞나? 아니면 3층이었나?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손에 든 번호표를 내려다봤습니다. 78번. 하지만 어느 과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내분비내과, 신경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지나가는 간호사를 붙잡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신경과가 어디인가요? 간호사는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3층이에요. 아, 3층.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신경과 접수 창구가 보였습니다. 정우는 안도하며 다가갔습니다. 번호표를 내밀었습니다. 접수했습니다. 접수 간호사가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78번이시네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호출되면 진료실로 들어가시면 돼요. 정우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보호자와 함께 왔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노인들은 보호자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혼자였습니다. 번호판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62번이 진료 중이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꼭 혼자 해내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하지만 이미 창구 직원을 2번 귀찮게 했습니다. 간호사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2번 탔습니다. 정우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8번이 호출됐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정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는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기, 의사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머리가 아프셔서 오신 거예요? 아, 내 머리가. 그리고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증상으로 오셨네요. 약은 드셨어요? 정우는 멈칫했습니다. 약을 먹었던가. 아침에 뭔가 먹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약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먹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잠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그 말에 정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지 않았지만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다음부터는 가족분이랑 같이 오세요. 약 복용 여부나 증상 변화를 정확하게 알아야 처방을 할 수 있거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가 끝났습니다. 정우는 진료실 문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처방전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수납을 하고 약을 받으면 됩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구석에 섰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수납 창구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구 앞이 아니라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키오스크였습니다. 정우는 멈칫했습니다. 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창구로 가야 하는 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기계 앞에서 화면을 터치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카드를 넣고 버튼을 누르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정우는 기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버튼이 있었습니다. 진료비 수납, 처방전 출력, 예약 조회, 증명서 발급. 정우는 진료비 수납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진료카드를 투입구에 넣어주세요. 정우는 주머니에서 진료카드를 꺼냈습니다. 투입구를 찾았습니다. 카드를 넣었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글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글자들이 흐려졌습니다. 진료비 15,000원. 결제 방법을 선택하세요. 버튼이 여러 개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간편결제. 정우는 현금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또 다른 안내가 떴습니다.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어주세요. 정우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지폐 투입구를 찾았습니다. 돈을 넣었습니다. 기계가 삑삑 소리를 냈습니다. 돈이 다시 나왔습니다. 지폐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다시 넣어주세요. 정우는 돈을 펴서 다시 넣었습니다. 또 삑삑 소리가 났습니다. 돈이 또 나왔습니다.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돈을 다시 넣으려 했지만 투입구를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저쪽 창구로 가세요.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키오스크에서 물러났습니다. 창구로 갔습니다. 아까 접수했던 그 창구였습니다. 같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창구 앞에 섰습니다. 저 수납하려고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를 알아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키오스크 이용하세요. 기계가 안 돼서요.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다른 분들도 다 기계로 하세요. 간단해요. 제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료카드 주세요. 정우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키오스크에서 빼온 카드였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컴퓨터에 대었습니다. 키보드를 쳤습니다. 15,000원이요. 현금이세요? 카드세요? 현금입니다. 정우는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창구에 올려놓았습니다. 직원이 돈을 받아 기계에 넣었습니다. 거스름 돈 5,000원이 나왔습니다. 영수증도 나왔습니다. 여기요. 직원이 거스름 돈과 영수증, 그리고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정우는 받으려 했는데 손이 떨려서 처방전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우는 허리를 굽혀 주우려 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직원은 기다렸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우는 겨우 처방전을 주었습니다. 일어서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약국 가시면 돼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약국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약국이 어디죠? 직원의 입술이 꽉 다물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층 왼쪽이요. 네. 정우는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왼쪽이 어느 쪽이었는지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정우는 다시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람이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기요. 왼쪽이 어느 쪽인가요? 직원이 정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르신, 저기 표지판 보이시죠? 화살표 따라가시면 돼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정우는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직원이 옆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보안팀이요. 1층 수납 창구로 한번 와주세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잠시 후 검은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분이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있어요. 보안 요원이 정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약국을, 약국 찾으시는 거예요? 네, 보안 요원은 한숨을 쉬지 않았지만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다른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정호에게는 퇴장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계속 이해를 못 하시면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정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부터는 보호자 꼭 데려오세요. 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도 있었고 불편해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보안 요원이 돌아봤습니다.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윤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 환자세요. 서연은 보안 요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멈칫했습니다. 서연은 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약국 찾으시는 거죠?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정호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제가 폐를 끼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병원은 이럴 때 있는 곳이에요. 서연은 보안 요원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보안 요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입을 다물고 다음 환자를 불렀습니다. 서연은 정호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요. 약국은 저쪽이에요. 정호는 서연을 따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옆에 누군가 함께 걸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호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정호와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정호의 속도에 맞췄습니다. 약국은 저 앞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약국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정호를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처방전 접수해 드릴게요. 아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호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서연은 처방전을 받아들었습니다. 약국 창구로 갔습니다. 처방전을 제출했습니다. 약사가 처방전을 확인했습니다. 10분 정도 걸려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왔습니다. 정호 옆에 앉았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돼요. 정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호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은요? 아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연락은 가끔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정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외롭다기보다는 불편합니다. 불편하다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는 게 불편합니다. 서연은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폐 끼치는 거 아니에요.
아까는 보안 요원까지 불렀잖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정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요즘은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방금 들은 말도 잊어버리고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되고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싫은가 봅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빠서 그래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어르신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간호사 일을 시작했을 때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환자분들이 힘들었어요. 왜 이해를 못 하실까? 왜 계속 물어보실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우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내가 자꾸 잊어버려서.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들이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걸. 답답하고 불안해서 그러시는 거라는 걸. 정우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같은 질문을 받아도 화가 안 나요. 이분이 불안하구나, 확인하고 싶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요. 당연한 거예요. 서연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제 전화번호 적어 드릴게요. 다음에 병원 오시기 전에 전화 주세요. 예약 확인해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제가 어르신. 서연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언젠가 늙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정우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서연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윤서연 간호사, 외래 직통 번호예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우는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정호라는 이름이 호출됐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약 나왔어요. 같이 받으러 가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서연과 함께 창구로 갔습니다. 약사가 약봉지를 건넸습니다. 서연이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이 약은 아침 식후 30분에 드시는 거고요. 이건 저녁 식후 30분에 드시는 거예요. 서연은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적어드릴까요? 네, 그럼 좋겠습니다. 서연은 약봉지 뒤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아침 마이너스 노란 알약 1개 식후 30분, 저녁 마이너스 하얀 알약 1개 식후 30분. 이렇게 드시면 돼요. 집에 가셔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정우는 약봉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정우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잠시 서서 숨을 쉬었습니다. 손에는 약봉지와 메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혼자 오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이렇게 끝날 줄 몰랐습니다. 키오스크에서 헤맸고 창구 직원에게 면박을 당했고 보안 요원이 불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봤고 혼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정우는 메모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윤서연 간호사, 외래 0212345678.
작은 글씨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정호는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정호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또 병원에 가야 할 때 전화를 해볼까? 아니면 그냥 혼자 갈까?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정호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집 앞 골목이 보였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연과 함께 약을 받은 정호는 병원 로비를 걸었습니다. 출구가 보였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르신. 서연이 인사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별 말씀을요. 다음에 또 봬요. 서연은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외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호는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정호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중년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행정과장 김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과장은 정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혹시 박정호 선생님이십니까? 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박정호입니다만.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 선생님이시군요. 무슨... 과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과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이 병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초대 이사장님이십니다.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봤습니다. 과장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30년 전 이 지역에 병원이 하나도 없을 때 선생님께서 이 병원을 세우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하시며 정호는 손을 들어 과장을 막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오늘 이사장으로 온 게 아닙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오늘 환자로 왔습니다. 기억이 느린 혼자 온 노인으로요. 과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무엇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해 헤맸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고 핀잔을 들었습니다. 과장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보안 요원이 불려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혼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수납 창구 쪽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까 그 직원이었습니다. 과장이 정호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왔던 것입니다. 직원은 과장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정호를 봤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과장이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김대리. 네, 과장님. 이분이 누구신지 아나?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과장이 말했습니다. 이분이 박정호 선생님이시다. 이 병원 초대 이사장님. 직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이사장님.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환자입니다. 직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정호는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대했던 방식, 그게 이 병원의 방식입니까? 직원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 병원을 세울 때 꿈꿨던 건 누구나 환대받는 곳이었습니다. 늙어서 느려도 기억이 흐려도 같은 말을 반복해도 그래도 괜찮은 곳. 정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세운 이 병원에서 저는 그런 곳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직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서연이라는 간호사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과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한 환자를, 한 사람을 대했을 뿐입니다. 그게 의료인의 자세 아닙니까? 과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해 못한다고 사람을 내보내는 곳은 제가 꿈꾸던 병원이 아닙니다. 그 말이 로비에 울렸습니다. 정우는 돌아섰습니다.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과장과 직원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자동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가슴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 정문 앞 유리벽에 작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반복 질문은 방해가 아니라 도움 요청입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은 모든 환자를 존중합니다. 느린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행정과장 김준혁은 직접 그 문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환자는 번호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수납 창구 직원 김수진은 회의실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과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김대리. 네, 과장님. 징계는 하지 않겠네. 대신 달라져야 하네.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야. 환자들한테 사과해야지. 김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그날 이후 김수진은 달라졌습니다. 환자가 같은 질문을 하면 천천히 다시 설명했습니다. 키오스크를 못 쓰는 노인이 오면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환자들의 고맙다는 말에 그녀도 웃게 되었습니다. 2주 후 정우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왔습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윤서연에게 어르신 예약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신경과 예약되어 있으세요. 3층이에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제가 1층에서 기다릴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알아요. 근데 제가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정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을 들어서는데 유리벽의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복 질문은 방해가 아니라 도움 요청입니다. 정우는 멈춰 섰습니다. 그 문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접수는 하셨어요? 키오스크 사용하셨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구로 갈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서연과 함께 수납 창구로 갔습니다. 김수진이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르신,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오늘 접수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정우는 진료 카드를 꺼냈습니다. 신경과 진료 왔습니다. 네, 예약 확인해 드릴게요. 김수진은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접수가 끝났습니다. 정우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진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서연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변한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진료 끝나시면 연락 주세요. 같이 약국 가요. 괜찮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알아요. 근데 저도 가고 싶어서요. 정우는 웃었습니다. 그럼 고맙겠습니다. 진료를 받았습니다. 약을 받았습니다. 서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병원을 돌아봤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세운 그 병원. 오늘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의료의 시작이라는 것을. 정우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계속. 그렇게 정우는 오늘도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